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단군 이래 가장 불행한 세대, 바로 2000년생 우리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면접 보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요즘 동창회 나가면 다들 자식 걱정에 술잔만 기울이시죠? 내 아들이 못나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애들은 밤새워 스펙 쌓고 코피 쏟아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취업문은 바늘구멍은커녕 아예 콘크리트로 꽉 막혀버렸을까요? 오늘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곧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우리 자녀들의 밥그릇을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 그거 약한 노동자들 도와주는 법 아니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알던 그 순수한 노동운동을 떠올리시면서요. 하지만 댓글에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있더군요. 노란 봉투를 빈 봉투로 만들어버리는 법이라고요. 취지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일자리 쇄국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식, 매 가족의 생존이 걸린 경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 한마디라도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드시는 답답한 심정 댓글로 시원하게 털어놓아 주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이 사회를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됩니다. 먼저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세종시 한국주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120명의 가장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5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박스를 나르던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10년 전 쌍용차 사태 때 해고 노동자를 돕겠다며 월급을 쪼개 노란봉투 캠페인에 후원금을 보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보호받는 세상, 매 자식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을 꿈꾸며 지지했던 그 법이 10년 뒤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일하던 물류센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텅 비었을까요? 아닙니다. 해고된 120명의 사람 대신 60대의 최신형 AI 자율주행 로봇이 윙윙거리며 24시간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계산입니다. 사람을 계속 쓰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언제 파업할지 모르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하지만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소송도 안 건다. 결국 노동자를 지키겠다던 법이 기업에게 빨리 사람을 자르고 로봇으로 바꾸세요 라고 등을 떠민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기억하시죠? 80년대 공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외치던 그 절박함. 그때는 노동조합이 진짜 약자였고 그들의 투쟁이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라고 하면 부채의식도 있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의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합니다. 내 자식 일자리를 세습하겠다고 머리띠를 두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정의로운 노동운동입니까? 노란봉투법은 이런 귀족 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법입니다.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막아주니 이제 파업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 될 겁니다. 공장이 멈추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사장님이 볼까요? 아닙니다. 납품기한 못 맞춰서 위약금 무는 하청업체, 그리고 일감 끊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갑니다. 과거의 약자가 지금은 괴물이 되어 진짜 약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자식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연 물류센터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팀에서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한 명을 뽑으면 연봉 4천만 원에 4대 보험료, 퇴직금, 그리고 이제는 잠재적 파업 손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이 떠안아야 할 인간 고용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TO 실종 사건입니다. 모래대졸 신입공채 0명.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돌렸습니다. 그마저도 바로 투입해서 사고 안 치고 성과 낼 수 있는 경력직만 뽑습니다. 왜냐고요?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아예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사다리는 걷어차줬습니다. 네 손으로 네 밥그릇 깼다. 는 댓글이 뼈를 때리지만 정작 그 밥그릇이 깨진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녀석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만산반월공단에서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름밥 먹어가며 성실하게 키운 회사고 직원 20명, 월급 안 밀리는 게 인생의 자부심이던 친구입니다. 원래는 아들한테 공장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기술이 최고다 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전 소주 한잔 하며 펑펑 울더군요. 나 공장 내놨다. 그리고 아들 녀석한테 절대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노란봉투법 때문이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한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골치 아프네. 그냥 하청 안 쓰고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해외 공장에서 부품 사오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기업이 거래처를 끊는 순간 박 사장네 공장은 하루아침에 폐업입니다. 30년 일궈온 터전이 법 하나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기술 배워서 공장 할래요 하던 아들한테 미친 짓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이나 봐라 라고 소리쳤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법을 그토록 원했던 민주노총이 막상 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을 폐기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일까요? 이유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더 때문입니다. 어렵죠? 제가 학교 급식실로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전교생 1000명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를 뽑는다고 칩시다. 일반 학생은 970명이고 특수반 학생은 30명입니다. 다수결로 뽑으면 누가 될까요? 당연히 일반 학생 대표가 뽑히겠죠. 그럼 소수인 특수반 학생들의 알레르기 문제나 휠체어 경사로 문제는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일반 학생 대표는 자기들 관심사인 매점 빵 종류 늘려주세요 같은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노조판이 딱 이렇습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5만 명인데 하청 노조는 고작 2,000명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대화하려면 정규직 노조와 경쟁해서 단일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힘없는 하청 노조는 교섭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정규직 노조가 자기들 임금 인상 챙길 때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결국 이 법은 힘센 형님 노조인 대기업 정규직의 배만 불리고 진짜 약자인 하청 노동자의 입은 막아버리는 강자 독식의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국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작년 여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 의사봉이 땅땅 두드려지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찬성 183표, 반대 단 3표. 자기들끼리는 노동 존중의 날이다, 역사적인 승리다 라며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도 않죠? 그날 그렇게 박수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십니까? 민주노총이 이 법 필요 없다, 폐기하라고 머리띠 두르고 나오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지들이 만든 법을 지들이 보호하겠다던 노조가 거부하는 이 블랙 코미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표 좀 얻어보겠다고 만든 법 아니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법이 통과됐으니 시행은 해야 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날 것 같은데 일단 고속도로 달려보고 사고 나면 그때 고치죠 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일단 해보자며 실험하는 사이 그 실험 대상이 된 우리 자식들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이 잘못돼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재선 걱정만 하면 되지만 공장에서 쫓겨난 내 아들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고통받는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공장만 문제일까요? 건설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현장에 가면 우리 노조원 안 쓰면 공사 못하게 하겠다며 트럭으로 정문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행위가 합법에 탈을 쓰게 됩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공사가 하루 늦어지면 이자가 수천만 원씩 깨집니다.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 요구 다 들어주고 돈 쥐어줍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분양가에 얹어집니다. 결국 분양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 피해는 내 집 마련 꿈꾸는 우리 자녀들이 다
다 뒤집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건설사들이 이제 사람 안 쓰겠다고 나선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는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못 하나 받고 벽돌 하나 나르던 일용직 어르신들 일자리부터 싹 사라지는 겁니다. 법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기업들이 다 떠나 실업자가 넘쳐났다는 댓글. 소름 돋게 정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이 나기 직전입니다. 주한 외국 기업 100곳을 조사했더니 3곳 중 한 곳이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고려라는 말은 이미 짐 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국은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다. 베트남 인건비가 싸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거기선 판결 하나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요. 현대차 국내 공장 폐쇄하고 해외 가라는 댓글. 단순한 악플이 아닙니다. 자본이 빠져나간 나라에 남는 건 폭등하는 환율과 텅 빈 공장뿐입니다. 기업이 떠나서 매 자식이 일할 곳이 없는데 정작 법을 만든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국회의원부터 AI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 월급도 안 나가고 좋네.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에게 명분을 줬습니다. 단순 조립공이 상위 5% 연봉 받는 게 정의냐? 라며 로봇 도입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물류센터에서 해고된 120명의 자리는 다시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로봇이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인간의 일자리를 지켜야 할 법이 인간을 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해고 촉진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운 좋게 회사에 남은 사람들은 안전할까요? 회사는 해고 대신 성과급을 없앨 겁니다. 올해는 경영 리스크 때문에 성과급 없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자녀들이 회사에서 듣게 될 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혜택은 사라지니 실질 소득은 뚝 떨어집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당연한 진리가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법이, 정치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이 바뀌었다. 단순히 성실하게 일만 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기업이 떠나도 로봇이 들어와도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기술을 익히라고 조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걸 이제 안다는 것도 대단하네 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가족의 밥그릇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탓만 하고 있기엔 우리 아이들의 청춘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너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